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국제우편물 중에서 동서우편물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에 따라서 구별한다고 배웠죠. 그 내용물에 따라서 구별하는데 그 내용물 중에서 이제 서장과 우편엽서하고 항공서양까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서우편물입니다. 역시 일단 국제사회에서 동서우편물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편물입니다. 우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LC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우편물에서 이제 AO죠. 그 AO에 속하는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인쇄물입니다. 인쇄물. 그러니까 인쇄물이죠. 요 인쇄물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5kg이거든요. 그래서 5kg 이하죠. 그래서 인쇄물은 이제 무게가 5kg 이하로 이제 구성되는 건 인쇄물인데, 요 인쇄물은 종이라든가 판지라든가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인쇄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인쇄용지입니다. 인쇄용으로 된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쇄된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우리가 이 인쇄물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쇄는 등사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종이라든가 판지라든가 일반적으로 인쇄가 가능한 이런 용지에다가 바로 동일한 똑같은 것을 여러 권으로 만들어 본 복사본,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인쇄물이라고 얘기한다. 합니다. 인쇄물. 그러면 이제 요 인쇄물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허용된 종이에다가 2부 이상이 작성되어야 돼. 그러면 인쇄물은 일단 이제 인쇄기 때문에 몇 부 이상이 되면 됩니까? 2부 이상이죠. 이 2부 이상이 이제 제작된 이런 것을 생산된 이 복사물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인쇄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쇄물은 이제 포장지에다가 반드시 이제 영어로 인쇄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여러분 주소 쓰는 면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송인 주소가 있으면 발송인 주소 밑에다가 이제 이것이 뭐다? 프린티드 페이퍼 해가지고 바로 이게 여러분들 인쇄물이라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인쇄물은 일단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우리가 내 안에 내용물을 검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장을 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용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포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인쇄물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인쇄물에서 여기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쇄물 중에서 거기에 보시면은 인쇄물로 접수가 가능한 물품하고 접수가 불가능한 물품이죠. 그래서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쇄물로서 접수가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서적이라든가 전기 간행물이라든가 홍보용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등등은 이제 인쇄물로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 접수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안 되는 품목으로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CD라든가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OCR이라든가 포장 박스, 봉인한 서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쇄물로 접수가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인쇄물로 접수가 불가능한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새로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거기 때문에 요것은 구별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인쇄물은 몇 부 이상이라고 했어요. 2부 이상으로 인쇄가 등사가 돼가지고 복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2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쇄물의 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적어도 2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인쇄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물을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부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부밖에 안 만들었다 하는 거야. 한 부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인쇄물의 요건을 안 갖추었습니다. 안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물로 인정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인정을 해 주는 거. 요건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뭐요? 관계 학교의 교장을 통해서 학생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생들끼리 교환하는 서장이라든가 또는 엽서. 그 엽서를 똑같은 걸 2장 만들 수 없죠. 서장 2장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학교의 관계자, 학교장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교환하는 바로 이런 서장이나 엽서. 두 번째,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내는 통신 강의록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의 과제 원본이라든가 학생이 똑같은 과제를 2번 만들 필요 없잖아요. 과제 원본을 이게. 또는 여러분이 소설 원고라든가 신문 원고라든가 또는 필산 악보라든가
인쇄한 사진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프린트기로 출력한 거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인쇄물은 종이나 판지에 2부 이상을 등사한 복사물을 가지고 뭐라 하는데 인쇄물이라 하는데 바로 인쇄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한 장이야.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거를 뭐로 본다? 인쇄물로 인정해 주는 게 딱 한 겁니다. 학교장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교환하는 서장이라든가 엽서라든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통신 강의록이라든가 학생들이 뭐 과제 원본을 제출한다든가 또는 채점을 한 결과 성적표라든가 이런 겁니다. 또는 신문이라든가 소설 원고라든가 필사한 악보라든가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등등은 바로 2부 이상을 만들지 않았어. 그럼 인쇄물의 요건이 아니야. 아니지만 뭐를 인정해 준다 하는 겁니까? 인쇄물로 인정해 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여기서 꼭 구별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물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주로 이제 당연히 발송이라든가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라든가 당연히 뭐 이렇게 또 혹시라도 신문이나 이런 등등을 상호, 그런 것을 기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송 장소라든가 일자라든가 일련 번호라든가 등기 번호라든가 또 혹시라도 여러분 인쇄 본문의 단어나 일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기호를 붙여서 밑줄을 친 것이라든가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등등을 여기다가 말할 수 있다. 추가로 기록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쇄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는 그 내용이 워낙 많이 이 내용은 지금 나머지 모든 내용은 새로 추가된 겁니다. 이게. 전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까지만 나와 있었어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내용을 더 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4번에 도서관 대출 업무에 사용되는 용지에는 간행물명이라든가 신청, 송부, 부수라든가 저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행자명 등등을 여기서 기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쇄한 문학작품의 예술작품에는 간단한 관례적 정적 인사말을 여기다가 추가로 기록할 수가 있고, 신문이나 전기 간행물에서 오려낸 것을 게재한 간행물의 제목이라든가 발행, 일자라든가 또는 발행사, 이런 등등을 거기에 인쇄물에다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쇄물의 첨부물 하는 게 있죠. 우편물의 발송인의 주소라든가 원래 우편물의 접수국가가 거나 배달국가 내의 대리인의 주소를 인쇄한 카드라든가 봉투, 포장지의 첨부가 가능하다. 이 첨부문에는 반송을 위해서 원래 우편물 배달국가의 우표라든가 우편요금 선납인, 그 다음에 우편요금 선납 도장 등등을 여기에다가 바로 이게 가능해서 날인해서 선납 가능하다 하는 거 이게. 그래서 다버리면 패션 간행물 대해서는 그 간행물 일부를 또 이루는 도려낸 옷본, 그 옷의 견본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등등을 여기에다가 말할 수가 있다. 첨부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인쇄물이다 하는 거예요, 인쇄물. 그래서 이제 인쇄물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한다? 통상 우편물에 속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포장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소형 포장물인데, 소형, 항상 얘기하지만 이 소형 포장물하고 뭐는 다르다 해서요. 소포는 다르다 했죠. 소포는 소포편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은 어디에 해당된다? 통상 우편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죠. 저는 주로 이제 소형 포장물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2kg이죠. 2kg 이하입니다. 예. 그래서 2kg 이하로서 소형으로 무게가 가벼운 상품이나 선물 등 물품을 내용하는 것으로 성질적으로는 내용물이 소포 우편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소형 포장물하고 소포하고는 안에 내용물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라 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내편에서도. 그럼 이건 포장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엄격한 것이 소포고 조금 더 라이트 가벼운 것이 뭐다? 아무래도 소형 포장물이다. 왜냐하면 소포는 무거운 소포품물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파손 위험이 많지만 소형 포장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소형 포장 통소우편물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우편물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좀 적다. 그래서 포장에 좀 더 이제 소포보다는 좀 이렇게 가볍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포 발송 절차가 소포에 비해서 간단하고 송장도 필요 없고 내용품의 가격이 300SDR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세관 표시 CN 넘버 22번을, 그다음에 내용물 가격을 300SDR 초과하는 경우는 CN 넘버 23번을 첨부한다. 그럼 이거는요,
뭐 소형 포장물이든 뭐든 간에 일단 국제우편했습니다. 국제우편에서 요 300SDR이야. 300SD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SDR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초과합니다. 초과하면은 뭐하고? CN 넘버 몇 번? 23번이에요. 세관 여러분 신고습니다. 그래서 요 세관 신고가 CN 요거 300SDR을 초과합니다. 초과하면은 CN 넘버 23번. 그 다음에 300SDR까지입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은 뭐다? 바로 요거는 여러분들 CN 넘버 뭐다? 22번을 여러분들이 표시한다 하는 거 꼭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조편에서는 CN 넘버가 23번이냐 22번이냐 하는 겁니다. 요거는 300SDR 기준한다. 300SDR까지는 CN 넘버 얼마고? 22. 그 다음에 300SDR을 초과하면은 무조건 CN 넘버 얼마다? 23번이 붙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라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송 요건에 보면 이제 그게 통소편물은요, 편물은 무조건 앞에다가 말하라 하는 겁니까? 엽서만 엽서. 항공성은 항공성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인쇄물 소형 포장물이라고 앞에 여러분이 그 전면에다 주소나 선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통소편물은. 이게 엽서만 엽서. 그 다음에 서장이면 서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형 포장물로 반드시 표시를 해주라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 같은 성질의 그 밖의 서류도 동봉 가능하고, 예, 다만, 그러한 서류는 해당 소형 포장물의 발송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럼 쉽게 말해서 이 소형 포장물을 내가 발송합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바로 여기 안에 써가지고 넣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 포장물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이웃집의 누구를 위해서 이거 안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동시에 발송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거는 소형 포장물을 발송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감사 인사 메모라든가 이런 등등은 뭐 할 수가 있다 그럽니까? 이게 적어가지고 안에 동봉이 가능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동봉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형 포장물을 봉할 때 보세요. 특별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내용품 검사를 위해서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내용품을 이렇게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하나 포장하라 하는 거야. 소포는 포장을 간단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소형 포장물의 내부나 외부에 송장 첨부가 가능하고, 이제 당연히 그 송장 첨부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외부에 그 다음사 기록이 가능하다. 이 기록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추가로 기록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뜻입니다. 뭐 상거래 지상이라든가 수취인의 발송인의 주소, 성명, 제조회사의 마크라든가 상표,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면에 관한 참고사항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여기에다가 그 소형 포장물 그 표면 외부에다가 이런 것을 기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형 포장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입니다. 인용 점자우편물입니다. 이게 점자우편물인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시각장애인 점자우편물은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거나 수신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녹음물이라든가 섰장, 시각장애인용 활자를 표시된 금속판을 포함한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요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하든지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발송하든지 다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만들어진 점자, 책자라 이런 거 다 포함되고, 그 다음 점자를 만들기 위한 특수종이가 있습니다. 특수종이. 이 특수종이도 여기에는 포함됩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녹음물이 있습니다. 녹음물. 이 녹음물도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을 포함해 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표시된 물건도 뭐 되고, 이건 당연히 점자우편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점자를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종이를 구멍 내가 찍을 특수종이 있습니다. 요 특수 종이도 뭐가 여기에 해당되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녹음물이 있습니다. 이 녹음물도 뭐가 된다 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각적인 점조표인데, 요거는요, 최고 무게가 얼마냐면은 7kg까지입니다. 7kg까지. 그 다음에 이 점조표물은요, 이거는 무조건 뭐냐, 모든 우편 요금은 다 무료야. 다 무료. 단, 여러분들이 요겁니다. 요거는 항공으로 발송합니다. 항공으로 발송하면 항공 부가요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항공으로 말은 요 항공 부가요금만 징수합니다. 만약에 이 점조편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선편으로 발송한다. 배로 발송한다 하면 모든 것이 무료야. 무료. 단 항공으로 발송하면 항공요금은 무료야. 항공 우편 요금은. 그런데 항공 부가요금만 징수한다 하는 거야. 여기 바로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점자 보면은 이런 특수한 이런 거 빼고 나머지 거기에 우표를 붙인다든가 돌을 넣는다든가 다른 건 어떤 거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넣으면 안 된다 하는 거야. 점자로 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섰장은 가능합니다. 점자로 된 섰장은 가능해. 그거는 발송할 수 있는 거. 점자가 점자 우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종이에다 쓴 그런 내용을 여기 담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것도 여기에는 넣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각장애 점조편과 관련된 그런 내용만 여기에 담아야지 일반인이 쓴 편지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동봉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각장애 점조편은요, 이거는 무조건 뭐 되느냐. 우체국 가면은 이 점자를 표시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을 꼭 나열해 주라고 하는 거야. 아예 여러분들이 뭐 봉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와도 되고, 인쇄해가지고 와도 되고, 인쇄를 하지 않아도 우체국 가면은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고무인을 찍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찍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뭐냐. 바로 점조편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점조편물은 무조건 뭐라고 하는 거? 무료라고 하는 거. 항공으로 발송했을 때 뭐만 받는다? 항공 부가 요금만 징수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뭐다? 다 무료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장애인 맹인을 표시하는 이제 그 표시가 있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무인을 꼭 찍어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다. 점자로 된 것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녹음물이 특수하게 가능하다 하는 거. 특수 종이는 아예 점자로 된 건 아니지만, 점자를 찍기 위한 특수 종이는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거.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 이렇게 해가지고 M백이 나왔습니다. 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M백이다, 이게. 여기서 이제 M백은요, 이거는 이제 동일인이야. 동일인이 다른 동일인에게. 그래서 동일 발송인이 다른 동일 수취인에게 다량의 우편물을, 인쇄물을 바꾸면 이제 봐. 요 인쇄물이, 아까 여기 인쇄물입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다량의 인쇄물을 발송합니다. 발송할 때 하나씩 이제 인쇄물을 5kg까지 이렇게 했잖아. 하나씩 묶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발송하지 않고 이걸 한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발송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편자료 배달 뭐라한다? 인쇄물이라고 얘기한다. 보세요. 동일 수취인에게 한꺼번에 다량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인쇄물 등을 넣은 우편자료를 하나의 우편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편자료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우편물로 보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이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인쇄물로 이게 배달할 수 있는 것 보세요. 인쇄물의 동봉이나 첨부가 가능한 것은 디스크라든가 테이프, 카세트, 제조업자라든가 판매 선정하는 상품의 견본이라든가 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 밖의 사업용 물품이라든가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보 자료. 예.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에 다시 같이 담을 수 있다 하는 것. 인쇄물 함께 발송된 인쇄물 관련 물품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 1항에서 언급한 물품을 담고 있는 각 우편 무게는 2kg을 초과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묶잖아요. 그럼 자료를 묶는데 이 자료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물 이제 여러 개를 한 목에 묶어가지고 하는, 그러면 이제 요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 인쇄물, 요 안에 있는 요 인쇄물은 무게가 한 개가 2kg입니다. 2kg 이하예요. 그러면 요 안에
그 이제 인쇄물을 전체 묶으면 우리가 보통 인쇄물을 5kg 이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개별적인 우리가 묶으면 2kg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M백의 조건이 뭐예요? 이것을 합쳐가지고 최소한도 뭐냐면은 10kg이 돼야 됩니다. 10kg에서 30kg 사이가 돼야 된다. 이게. 요 M백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M백은 기본적으로 안에 여러분들 세부적인 묶음이 있어. 세부적인 묶음은 이거를 한 대 묶어가지고 자루로 보낸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세부적인 요 무게는 무게가 얼마야? 2kg 이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최소한도 그럼 2kg짜리 하면은 최소한 몇 개가 돼야 됩니까? 5개가 돼야만 10kg이 된다. 그럼 5개 이상이 돼야만 하나의 묶음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야. 묶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무게는 얼마나 하는 겁니까? 30kg까지가 가능하다 하는 거야. 이게 30kg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내용물입니다. 내용물의 가격이 300SDR 이하면은 CN넘버 얼마 붙고 22번이 붙고, 그 다음에 300SD를 초과하면은 CN넘버 얼마 23번짜리 세관 신고서를 여기다가 첨부해야 된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이 M백에는 우리가 이제 그 주소 기표지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기표지를 만들어. 빳빳한 종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 주소 기표지 이걸 2개를 만들어야 돼.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돼.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이 우편 자루 목입니다. 목에다가 이렇게 달아 묶어야 되고, 이렇게 묶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편 자루에다가 뭐한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주소 기표지를 이렇게 빳빳한 종이라든가 이런 직사각형의 종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나는 목에 이렇게 걸고 하나는 붙이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목에 걸리듯이 떨어지든지 또는 붙이든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반드시 붙여야 돼. 2개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90 곱하기 바로 140되는 이 크기로 2개를 만드는데 문제 이거야. 요 안에 있는 내용물 있죠.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주소를 다 적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요, 이 M백이라는 자체가 혹시 가다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럼 터질 수 있을 때 이 물건이 어느 데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내용물에도 뭐 해야 된다? 바로 주소,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여기다 적어야 돼.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묶어가지고 또 바깥에다가 주소 기표지를 2개 해가지고 하나는 목에 걸고 하나는 이게 그 M백에다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M백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M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결국은 최소 무게가 얼마 이상 돼야만이 10kg 이상 돼야만이 이제 인정해 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고 무게는 얼마까지? 30kg까지입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바로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야. 물론 뒤에 가서 좀 더 다시 설명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이제 여기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줍니다. 이 M백은요,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서울의 어떤 A 우체국에 내가 이제 인쇄물을 보내가서,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국제우편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우체국 가니까 국제우편 자료가 있으면 우편 자료에 담아가지고 다시 국내 우편 자료에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우편 자료에 먼저 담고 이를 가지고 다시 국내 우편 자료에 다시 묶어가지고 그 자료 바깥에다가 뭐냐면 M자를 표시해 줍니다. 그럼 이건 국내 것이 아니고 외국에 가느냐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만약에 배로 가게 되면은 부산항으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걸 항공으로 하게 되면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국내 M백 국내 이제 우편 자료 있잖아. 우편 자료를 벗기는 겁니다. 벗겨가지고 국제 우편 자료만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 만약에 국내 우편 자료가 어떤 우체국에 가니까 내가 M백을 붙이러 가니까 국제 우편 자료 없는 거야. 없으면 할 수 없이 뭐 하느냐. 국내 우편 자료를 묶고 역시 M자 표시해가지고
인천공항이라든가 부산항에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국제 우편 자료를 뭡니까? 다시 바꿔셔야 됩니다. 바꿔 묶어가지고 외국으로 나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M-로 얘기한다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국내 우편 자료는, 이거는 저 자료 안에 있는 요 안에 내용물에도 뭐 되고, 주소 성명을 다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 기표지, 직사하게 주소 기표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뭐, 목에 걸고, 하나는 붙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서우편물에서 AOA에 나온 인쇄물,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인 점조편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인 M-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소포가 나오죠.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동서우편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소포가 나오죠. 소포우편물. 그래서 소포우편물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가 이제 설명했듯이 이거는 국제 소포는 무조건 뭘 취급한다고 했어요? 등기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우편은 일반 소포로 발송할 수도 있다 했어요. 등기 소포로 발송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나 국제 소포는 무조건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배로 보내면은 뭐가 되고 선편이라 표시하고 이걸 항공으로 보내면 항공편이라 이게 표시하고 이게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등기 취급은 무조건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소포편물은 서장 이외의 그 서장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망고 우편이나 해운국 또는 지역 상호 간에 교환된 우편물이다.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화라든가 이런 것은 소포를 발송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통상 우편물로서 나오는 이제 그 서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현금이라 하는 이제 통화입니다. 이런 것은 소포로 발송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는 기록 취급하며 항공, 배달 통지 등의 부가 취급이 가능, 이래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일단은 기록 취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다는 뜻입니까? 등기를 한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소포는 무조건 뭐 한다? 등기를 기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항공으로 보내느냐, 배로 보내느냐 하는 것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포는 뭐가 가능하다? 배달 통지가 가능하다. 이게 배달 통지란 말은 국내에서는 뭐라고 해서 배달 정면을 하죠. 그 국내 우편에서는 배달 정면, 국제 우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배달 통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이제 이 소포의 종류만, 그 소포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게. 그 종류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등기를 하면서 이제 보험 소포가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보험 가액에 따라서 손해배상해 주는 것을 가지고 무슨 소포? 보험 소포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등기로 하더라도 뭐 되는데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험을 가입하면은 이제 보험 가액만큼 뭐 하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죠. 보험가액 한도로 해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바로 우편사무 소포되죠. 우편사무. 우편사무 소포는요, 이거는 글자대로 UPU라든가 APPU하고 우리나라 우정청하고 관련된 내용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각국의 우정청과 우정청 사이에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우정청에서 일본 우정청에 발송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 우편사무 여러분들이 소포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쟁 포로라든가 민간인 응유자입니다. 이들에게 가는 소포가 있어요. 전쟁 포로 또는 여러분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응유자에게 가는 소포인데 여기에서 전쟁 포로라든가 민간인 응유자에 가는 그 소포도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뭐 이게 시각장애인 점조편물처럼 항공으로 발송하면은 항공부가요금을 징수합니다. 항공부가요금을. 그럼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포로라든가 또는 민간인 응유자, 그 예를 들어 뭐 가끔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북한에 뭐 우리 미국인이 바로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북한에 응유대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민간인 응유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소포입니다. 이런 소포는 항공으로 발송하면 항공 뭐만 받고 부가요금을 받고 만약에 선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이건 100% 뭐다? 무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료라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 이런 소포편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시 민간이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런 소포, 원래 기본 소포는 무게가 최고 얼마큼입니까? 이거는 최고 30kg까지입니다.
소포는 기본적으로 이게 최고 30kg 가는데 전쟁 포로라든가 민간인 응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소포야. 이런 소포는 무게가 기본적으로 5kg이야. 이 5kg까지가 이제 아까 뭐였네? 면제. 우편 사무 소포도 원래 면제입니다. 그 요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쟁 포로라든가 민간인 응유자에 가는 것은 5kg까지가 원래가 기본적으로 무료야.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그게 뭐 분할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5.5kg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분할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는 그냥 뭐 그대로 받아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경우입니다. 전쟁 포로가 여러 명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대표자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것은 바로 최고 몇 킬로그램까지 10kg까지를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쟁 포로라든가 민간인 응유자에 가는 그 소포 중에서 아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항공부가 요금 외에는 뭐라 해서 무료라 했어요. 무료인데 요거는 이제 얼마까지 5kg까지가 이제 무료가 되는 겁니다. 무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5kg을 초과하더라도 분할이 힘든 그런 어떤 상품의 특성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전쟁 포로 대표라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경우에는 10kg까지입니다. 10kg까지가 뭐가 된다? 바로 무료가 된다 하는 거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제 속달에다 대금 교환 소포 등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취급하지 않는다 했죠. 취급하지 않는 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취급하지 않으면서 이건 말로 써놨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소포표면은 종류가 바로 기본적으로 보험소포하고 우편사무소포하고 그 다음에 전쟁 포로라든가 민간인 응유자에 관한 이런 소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구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K파켓이 나왔어요. K파켓. 이거는 이제 뭐 앞에서 설명해서 K라는 말은 우리나라 코리아의 K자라 해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바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된 것이 바로 이제 K파켓이죠. 이 K파켓은 몇 킬로그램 이하야? 2kg 이하야? 2kg 이하? 그런데 2kg 이하로서 보세요. 이거는 국제우편 규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의정서 본부장이 고시한 전자상거래용 국제우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전용 여러분들이 우편물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만드시 뭐냐면은 이시핑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접수하고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특징 보세요. EMS하고 경쟁 서비스이며 고객 맞춤형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평균 송달 기간은 약 7일에서 10일 걸린다. 이래 되어 있죠. 이건요. 요 K파켓은요. 이 소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EMS입니다. EMS하고 이제 양쪽에 서로 싸워. 양쪽에. 즉 뭐냐면은 EMS하고 K파켓은 요금거에 싸워. 쉽게 말해서 EMS는 요즘 국제 특급이다 보니까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이런 것을 가지기 때문에 요금이 좀 비싸다 하는 거야. 그래서 K파켓은 요 EMS보다 요금을 조금 저렴하게 줍니다. 그 대신에 일반 소포 편물보다는 뭐냐면 배송 기간이 짧아. 배송 기간이. 그러니까 얘보다는 요금은 좀 더 비싸. 소포보다는 K파켓이 요금 좀 더 비싼데 배송 기간이 좀 단축되고. 그 다음에 K파켓하고 EMS는요, 이제 요금은 EMS가 비싸고 K파켓이 좀 싼데 아무래도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K파켓이 EMS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서로가 경쟁하는 상품이 뭐다? K파켓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대신 이제 K파켓은 보세요. 우체국과 계약하여 이용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최소 계약 물량 제한은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벌써, 이거는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 전자상거래입니다. 이게 전자상거래야. 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요걸 이제, 요 사람들이 우체국하고 뭐입니까?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계약을.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게, 그러면 이거 이용 금액은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이용 실적에 따라서 요금은 감액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은 바로 지방우정청
총괄 우체국 및 6급 이하의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가능하며 우편 취급국은 총괄국장이 접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럼 이런 결국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K-파켓은 우리가 우체국과 계약을 맺어야 된다 했어요.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총괄국이라든가 또 6급 이하의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인데 우편 취급국은 특별한 경우는 뭐다? 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누가 지정했을 때 바로 총괄국장이 이거를 허용해 준 경우는 취급국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보세요. 무료 방문 접수 서비스 제공 및 전국의 모든 누수처의 접수가 가능하다 하는 것. 따라서 월 발송 물량이 50원 미만 및 6급 이하의 우체국은 방문 접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또 계약 관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수 장소를 상호 협력하여 경쟁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쇼핑계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전용이다 보니까 계약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 우편 관세에서 물건을 뭡니까 이렇게 방문 접수해서 이거를 발송해 주는 것이 바로 K-파켓이다 하는 거예요. 그 K-파켓은 보세요. 국내에서 등기 소포물보다 우선 취급하여 발송 기간을 2일 단축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봐요. 좀 예하고에서는 발송 기간이 짧아가지고 유리하고, 예하고에서는 요금이 저렴해서 유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량으로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하는 그런 업체 입장에서는 야, 2kg 이하의 가벼운 물건 같은 경우는 구태여 뭐 EM에서 발송할 필요도 없고 소포로 발송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K-파켓으로 이렇게 발송하는데 요 K-파켓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어요. 바로 K-파켓 레귤러하고 K-파켓 라이트 두 개 있습니다. 이게 그럼 K-파켓 레귤러라 하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원래 여러분들이 보세요. 소포도 등기 취급한다 했죠. 등기 취급한다 하면 기록에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 기록에 남겨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K-파켓은 얘보다 비용이 비싸다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됩니까? 기록에 남겨야 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시핑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신청해서 계약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배달하고 난 다음에 뭐 됩니까? 배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서면을 받아가지고 물류 시스템에 등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물류 시스템에 등재를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K-파켓 레귤러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보세요. 등기 취급을 기록하다 보니까 배달을 갔을 때 사람이 없으면 뭐요? 배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가져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일례의 배달에서 성공률이 좀 낮은 거야. 그거 사실 요즘에 다 바쁘잖아요. 사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낮에는 뭐요? 아무도 없어. 예? 집이 텅 비어 있다가 뭐요? 저녁 때야만이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배달 성공률이 좀 낮은 거야. 그래서 바로 요 라이트는요, 그런데 레귤러나 그 라이트나 같은데 단 뭐냐 일례 성공률 높이기 위해서 배달을 가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배달을 완료시키는 거야. 완료시켜 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그게 그 수취인의 서명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일례의 성공을 바로 가서 할 수 있죠. 왜? 그냥 사람이 없더라도 뭐 배달 완료하고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귤러하고 라이트의 차이점은 그래서 배달 가서 성공률 높이기 위해서 바로 가서 배달 결과 서명을 받는 것이 뭐고? 레귤러. 서명을 받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라이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라이트를 하는 이유가 이제 결국 뭐냐면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가서 배달했을 때에 가서 결국은 처음에 가서 배달을 못하면 또 다음에 또 배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다? 이게 K-파켓 라이트다 하는 거. 이제 K-파켓 라이트는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특징을 보세요. 다음번에 보면은 제한 무게는 2kg이고, 뭐 제한 무게는 원래 K-파켓 2kg 이하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최대 길 60cm, 가로세로 높이 합쳐가지고 이제 90cm 내외로서 우선 취급을 발송하되 배달 이제 표준입니다. K는 여러분들 이제 배달국가 도착이야. K는 배달국가 도착해가지고 보세요. 한국에는 도착한 다음에 3일 이내 배달해준다 하는 거야. 3일 이내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뭐보다는 소포보다는 빨리 뭐 된다 하는 거야. 배달이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배달이.
그래서 홍콩은 뭐 K 플러스 2일, 그 다음에 베트남은 K 플러스 2일, 호주는 K 플러스 5일, 일본은 K 플러스 5일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도착 국가, 그 배달 국가에 왔을 때입니다. 도착 그 날짜를 얘기하는 거야. D는 접수일이고, K는 도착 국가의 도착 일자를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도착하고 난데 우리나라는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배달을 완료해준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것이 바로 K 파켓 라이트라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라이터는 맞았는다. 서면 받지 않기 때문에 일례 배달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은 발송우정청이 책임이 다 돼 있죠. 요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터 같은 경우에 원래요, 국조편에서는 이제 그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게 분실됐다 합니다. 그러면 이거 미국의 우정청이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분실됐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나라 우정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미국 가서 분실됐을 때 뒤가면 손해배상 다시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발송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해주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우정청 사이에서 정산하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요 K-파켓 라이트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발송 국가에서 우정청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은 그 도착 국가에서 배달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을 남기지 않잖아요. 그 서면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착 국가에서 배달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면은 누가 책임자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거는 그 도착 국가 이후에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말 수 없다. 이거는 손해배상을 그 배달 국가의 우정청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라이트는 뭐냐면 배달 결과를 서명 맞는 레귤러는 누가 책임인지로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따져볼 수가. 그러나 이 라이트는 말 수 없기 때문에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발송국가 우정청이 마도록 되어 있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는 전자상가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시핑 제도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부가취급에서 K-파켓 레귤러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이. 그러나 라이트는 보험 가입은 안 된다 하는 거야. 즉, 우리가 여기에서 봐요. K-파켓 레귤러면 요거는 부가취급으로서 당연히 등기 취급하고 보험 취급도 가능한 것이 바로 레귤러야. 그런데 바로 K-파켓 여러분 요거는 등기 취급은 맞는데 아까도 했지만 등기 취급하는데 라이트는 뭐냐면은 배달 국가에 가가지고 배달하고 난 다음에 배달 서명을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 취급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소법변문에서 나오는 K-파켓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제 이제 특급이 나옵니다. 국제 특급.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통 EMS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EMS인데 봐요. 요 EMS는 나라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국제우편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배달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EMS라고 하는 국제특급이라고 얘기하죠. 국제특급.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EMS 국제특급이라고 하고 일본은 EMS 국제스피드 우편이라고 하고 나라에 따라서 용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달리 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신속성, 정확성, 뭐 이렇게 신뢰성, 안정성 이런 등을 특징을 하고 그다음 모든 우체국과 우편 지역에서 발송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EMS는 이거는 취급입니다. 이 취급은 모든 우체국이라든가 우천 지역국이 다 뭐다? 이게 취급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접수 우체국마다 그날 업무 마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마감 시간 이후부는 다음날 발송한다 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체국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접수 마감 시간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발송을 하기 위해서 발송차가 쭉 온단 말이야. 오는 순서대로 우체국마다 여러분들이 우체국 차량이 쭉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오는 그 순서에 따라서 우체국마다 마감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마감 시간 이후에 온 것은 그 다음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접수를 받는다 하는 거. 같은 오늘이라도 하더라도 이미 발송 차량이 지나가고 난 다음 오늘 하더라도 왔다 하더라도 이걸 오늘 접수가 아니고 내일 접수로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망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송달 예정 시간보다 48세 이상 만약에 지연돼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우편 요금을 뭐 해준다 하는 거야? 환불해줍니다. 이거는 EMS한테 특급이기 때문에, 발송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배달돼야 될 시간이 있는데 보니까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 행망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48시간 이상이 지연된 거야. 그래서 오늘 배달 완료해야 되는데 48시간 안에 배달을 못 했어요. 추가로. 이틀이잖아요. 2일까지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48시간을 초과하면은 바로 우편요금을 뭐 해준다 하는 거요. 이거는 환불해줍니다. 손해배상을 해준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EMS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계약국제특급과 수시특급이 있어요. 요 EMS는요, 요 뒤에 가면은 이게 내용은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EMS에 여러분 부가 서비스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EMS는 별도로 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접수 가능 품목하고, 그 다음에 접수 금지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EMS로 발송이 가능한 거 하면은 안 되는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 가능 품목, 그 다음에 접수가 금지되는 품목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외우기 바랍니다. 이게.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 EMS에는 이제 우리가 교환 가능한 나라가 현재 104개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접수가 거기에 모든 우체국과 우편 취급이 다 가능하고, 주요 부가 서비스는 바로 항공과 등기를 기본한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소포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면, 이게 소포는 배로 보낼 수도 있고 항공으로 볼 수 있다 했죠. 근데 EMS는 무조건 항공입니다. 100%. 그러니까 항공서간도 100% 뭐고 항공입니다. K파켓도 무조건 항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EMS도 무조건 항공으로 발송한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부가 서비스는 배달 통지, 국내에서는 말하는 배달 증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험 취급, 그 다음에 EMS, TCS라든가 프리미엄의 배달 보장 서비스 있습니다. 요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이제 EMS 한 파트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라고 했죠. 요거는 아까도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하고 어디하고 중국이죠. 그래서 인천항과 중국의 어디 위해양 사이에서 배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30kg 이하죠. 이하의 해외 다량 물건을 아까 EMS라든가 이런 걸로 보내려고 하면 비싸단 말이야. 빨리 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중국하고 배로 가면은 위안까지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걸린다 하는 거야. 바로 중국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항공을 통해서 이렇게 비싼 요금을 내지 않고 또 배로 통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일단 중국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거야. 이게 한중 바로 해상 특송이 되는 겁니다. 해상 특송이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EMS와 같은 경쟁 서비스이며 고객 맞춤형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표준 송달 시간은 평균적으로 중국은 한 6일, 한국은 4일 정도 걸린다고. 근데 중국 가서 크기 때문에 6일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한 4일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EMS보다는 조금 늦지만은 경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날짜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중국 배송에 적합한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월 발송 물량에 따라서 요금 감액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지방우정청, 총괄 우체국에서 이용 계약 가능하며, 육급 이하 우체국입니다. 이런 것은 총괄국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다. 여기 이제 바로 우리가 한중 해상무역 특성인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면 이제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송장을 만들고 작성해가지고 어떻게 접수를 받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 가면 다시 추가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우편물에서는 이제 크게 통소우편물하고 소포, K파켓, EMS, 한중, 특성무역 이렇게 해서 해상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제우편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 우편물의 종별로 접수받는 방식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